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시간이지만 무릎의 시계는 남들보다 빠르게 흐르기도 합니다. 걷고 계단을 오르고 시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릎 통증으로 이러한 일상이 멈춰버렸는데요. 멈춰버린 일상을 다시 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마디가 계속 이렇게 따가닥 부딪히는 소리에 그냥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오거든요. 무릎이 그지 계단 내려올 때는 안 굽혀졌고 밤에 잠잘 때 최고 아픈 거는 바늘 찌르듯이 아프더라고. 무릎 통증이 생겼을 때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이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주사와 약물로 무너진 무릎을 복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를 1년 이상 이어가도 통증이 줄지 않고 걷는 것 자체가 부담되며 일상과 여가 생활까지 지장을 준다면 이제는 또 다른 선택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동현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리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의 관절염은 그 무릎 안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염증이란 말은 염증의 염은 화염자의 염증. 그만큼 물이 부리듯이 아프고 붓고 물이 차고 디디면 디딜수록 아프고 쪼그리고 앉지를 못하고 하는 그런 병을 무릎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염증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도 있을 수가 있고, 외상성, 다쳐서 생기는 관절염, 연골판이 찢어져서 받는 하중이 커지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최근에는 무릎을 좋게 하는 인자와 무릎을 나쁘게 하는 인자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안 좋게 하는 인자가 더 많아지고 좋게 하는 인자가 더 떨어지면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관절이 더 망가지는 그런 예전에 불렀던 퇴행성 관절염이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무릎이 붓고 통증이 있고 물이 차고 그런 증상이 있고 특히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걸을 때 평지도 걸을 때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고 특히 쪼그리고 앉을 때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주로 엑스레이로 진단을 하는데 엑스레이를 보고 무릎의 관절의 변형이 얼마나 심하냐 보는 그런 진단법이 있습니다. 관절의 간격의 넓이를 보고 그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주로 보존적 치료를 하고 4단계는 주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이른 아침. 겨울이 깊어질수록 김말순 씨의 하루는 더 바빠집니다. 40년 세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떡볶이집의 커다란 철판 위에서 매콤한 떡볶이가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져 추위와 항상 씨름을 해야 하지만 매서운 추위보다 무서운 건 무릎 속을 파고드는 시린 통증인데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된 왼쪽 무릎으로 오랫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딱 오늘까지 딱 6년째 했어요. 처음에는 한 14시간씩 서가 있었거든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일했어요. 한 2년간은. 그때 몸이 너무 힘들고 요즘은 이제 손님이 좀 작다 보니까 요즘은 9시에서 이제 아침 9시 나오면 한 10시까지 일하거든요. 갑자기 작년 한 10월 달에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프고 이래서 무릎 주사를 계속 맞았는데 갑자기 다리를 그냥 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인공관절 하라는데 여기 뭐 물건이고 뭐가 너무 어지러운 게 많아가지고 그냥 연골 수술만 하고 왔어요. 그래 하고 와가지고 좀 회복돼야 되는데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픈 다리 그걸 갖다 그냥 놔두고 계속 그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통증이 오면 이게 쑤시고 이거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마디가 계속 이렇게 따가닥 부딪히는 소리에 그냥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오거든요. 집에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화장실도 가기가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 많이 붓고 이제 여기서는 막 정신력으로 일을 하는데 집에 가면 그때부터는 다리가 걸음이 안 걸어져요. 그래가 막 화장실도 어떤 데는 막 벅벅 기어갈 때도 있거든요. 잠시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쉬는 시간.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진 지금 말순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며칠 뒤 말순 씨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분주했던 떡볶이집과 달리 입원실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침대에 앉아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 지난 몇 년간 참고 견뎌온 통증이 하나씩 떠오르는데요. 주사와 약으로 버텨왔던 무릎. 이제는 잠시 멈추고 새로운 회복을 준비합니다. 다리도 너무 많이 붓고 물도 많이 차이고 또 너무 힘들었어요. 집이 삼성이다 보니까 계단 올라갈 때 막 네 발로 기어가 올라갔거든. 너무 힘들고 이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죠. 결정하게 됐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심란하고 막 우울증도 또 많이 왔어요. 그동안에 날짜 받아놔놓고 그냥 와, 내 자신이 왜 이랬노 싶은 게 막 그냥 너무 우울한 마음에 좀 한 며칠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또 겁도 나요. 이제 수술한다는 자체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오늘 수술 잘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부탁합니다. 오늘은 무릎 반쪽만 치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예. 앞으로 잘 걸을 수 있고 운동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아래 물도 안 찼고 각도가 잘 나오시네요. 조금 쉬었다고 괜찮은 것 같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그 수술 잘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수술 끝나고 나면 잘 걸어다니고 잘 놀러 다니고 잠도 잘 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말순 환자분은 1년 전에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돼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대부분 경우 연골판이 파열돼 있다 하더라도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운동 치료하면 되게 좋아지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기시부 파열이 완전 파열이 돼가지고 1년 만에 통증을 엄청 호소하셨고 엑스레이 보시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1년 만에 급속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쪽 부위만 단독으로 많이 따라져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로봇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을 앞둔 말순 씨는 마지막 점검을 받으며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간호사는 금식 상태부터 혈압, 체온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한 후 수술실로 이동하는데요. 말순 씨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내측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한 1년 전쯤에 체크를 했는데 내측 반월상 연골판 뿌리 부분이 파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 뿌리 부분이 파열이 되면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무릎 같은 경우는 구역이 안쪽, 바깥쪽, 앞쪽에 세 개의 구역이 있는데 한쪽 구역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한쪽 구역에만 국한적인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전체를 치환하는 것이 아닌 그 해당 부분에만 치환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좋습니다. 일반적인 전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12cm 정도 절개를 하는데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cm 정도 절개만 해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리고 재활에도 전치환술보다 반치환술이 훨씬 쉽고 회복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측이나 외측에 국한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반치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순 씨의 수술은 손상된 부분만을 치료하는 반치환술로 진행되는데요. 관절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된 구획만을 정확하게 교체하는 방식으로 로봇 시스템을 통해 무릎의 정렬과 각도, 관절의 균형을 미리 계산하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이동현 원장의 섬세한 손길에 로봇의 첨단 계산력이 더해지며 말순 씨에게 딱 맞는 최적의 각도가 완성되는데요. 뇌 관절을 최대한 유지하기 때문에 회복은 빠르고 움직임은 자연스러울 겁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부분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전 치환술보다 수술 절개선도 작고 본착상력도 작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 운동에 훨씬 더 유리하고 수술 후에 출혈도 작고 통증도 좀 많이 작은 편입니다. 아주 잘 끝났습니다. 한 몇 달만, 한 3, 4개월만 쉬고 한 5월 달부터는 또 장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또 하시겠다. 그래도 돈 만지는 재미가 있잖아요.
오랜 시간 양쪽 무릎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김경의 어머니. 평지를 걷기 시작해도 몇 걸음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통증으로 주사를 계속 맞았지만 무릎에는 계속 물이 차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두 무릎이 아파 한쪽에 체중을 싣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어느 한 곳 의지할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양 무릎의 무게. 오늘 수술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대는 몇 년 됐고, 그냥 통증 그림 가고, 또 일반 병원에 가고, 내과가 정형외과 가고 주사 맞고 하면 며칠은 빤들이 하다가 또 괜찮으면 또 이제 땡겨 밥에 먹고 하다가 갑자기 시리 아파갖고 요래 섰다가 앉으면 뼈끼리 부들때 갖고 말로 다 못해요. 아팠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네. 오늘 수술 잘 해드릴게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뭐 불편한 거 없으시고. 네. 원장님 만나 갖고 내가 너무 좋아졌어. 아 그래. 보는 순간도 무릎 한번 쭉 펴보세요, 어머니. 다리 한쪽 한번 펴. 다리 쭉. 아 좋습니다. 구부리는 것도. 아 좋습니다. 어머니 잘 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좀 쉬고 계세요. 알겠죠? 너무 든든해 좋아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좀 예, 쉬고 계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애님은 양쪽 무릎이 아프셔서 우리 정의병원에 내원하셨고 40년 동안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엄청 심해셔가지고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약도 먹고 해도 밤에 잘 때 너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딛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4기 말기 관절염 진단하에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시행할 예정이었고 왼쪽 무릎은 안쪽, 바깥쪽, 앞쪽이 전체적으로 관절염이 와 있어서 무릎 관절 전치환수를 로봇으로 시행하였고 오늘은 두 번째 수술인 반대쪽 무릎을 수술할 예정입니다. 무릎의 안쪽, 바깥쪽이 동시에 다 따른 경우에는 무릎 관절의 전치환수를 시행하고 있고 전치환술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수명이 20년에서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에서 좀 시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10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연세가 80세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한 번 더 한다는 가정하에 아주 젊으신 분들, 국한된 관절염이 있으면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김경의 어머니는 혈압과 전신 상태를 꼼꼼히 점검받습니다. 이 작은 점검 하나하나는 수술의 안전을 높이고 회복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김경의 어머니. 긴 시간을 함께했던 통증을 뒤로하고 건강하게 만나길 바라봅니다. 무릎에 말기 관절염이 있을 때 통증이 심하거나 걷기가 힘들거나 밤에 잘 때 너무 아프거나 했을 때 시행하는 수술이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수술을 할 때 그 수술한 사람의 감과 경험으로 수술했다면 최근에는 무릎 인공관절 로봇이 나옴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절삭과 조그만 수술 손상으로 수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릎 로봇 인공관절은 수술 전에 정확한 인대 균형을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기구 삽입을 조금씩 조정함으로써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더 수술 후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더 긴 수명 연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의 어머니의 수술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입니다. 모니터에는 환자 고의 뼈의 모양과 정렬 상태가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됩니다. 오랜 시간 통증으로 굳어있던 관절을 하나씩 정리하고 무릎 전체 축과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인데요. 주변의 건강한 조직과 인대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오직 손상된 뼈만 정밀하게 다듬어냅니다. 환자의 무릎에 맞춰 준비된 인공관절. 크기와 각도, 움직임의 범위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확한 위치를 찾아갑니다. 오늘 수술실에는 해외 의료진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정밀한 수술 과정과 치료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김경의 어머니의 수술을 직접 참관하고 있습니다.
Hello, I'm Dr. Charan. I'm an orthopedic surgeon from India, where I got to know they are experts in robotic knee replacements. So I'm here for my advanced training in robotic knee replacements, and the experience so far has been very good. The doctors are very professional. They are super fast and super accurate, and they do a really good job when it comes to the robotic knee replacements. And the results also have been very good. It's a very good learning experience for me. 수술은 잘 됐고 균형도 좋고 아주 잘 맞았습니다. 예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뼈를 절삭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기구를 삽입을 한 다음에 인대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러거든요. 인대 균형을 맞춰서 수술을 하는데 그게 조금 안 맞거나 더 늘어나거나 하면 그 인공관절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를 조금만 건드리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로봇 서저리가 나옴으로써 0.5mm 단위, 1mm까지도 정확하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서 수술 전에 인대 상황에 맞게 뼈의 절삭을 조금씩 조정해서 수술할 수 있어서 인대 손상 없이 수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인대를 교정하지 않고 그냥 삽입만으로 수술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딸 보러 가는 게 제일 목적이래. 딸이 저 태국에. 다른 거로 이제 뭐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가고 먹으러 가자 하면 둘이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못 갔어. 다리가 아파서. 차 타는 것도 막 타면 아프고 내리면 아프고 이래 놓기로 가지도 못. 그럼 이제 건강해지면 예.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예. 오후가 되자 한결 여유로워진 대기실. 오늘도 병원을 찾은 이칠환 씨는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는 시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소보다 몇 배로 커졌고 통증은 일상과 일을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수술 후 현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CT 촬영을 하는데요. 인공관절이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았는지, 관절의 정렬과 균형은 안정적인지 하나씩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무릎이 그지 계단 내려올 때는 안 굽혀졌고 밤에 잠잘 때 최고 아픈 거는 바늘 찌르듯이 아프도록 그렇게 아픕니다. 제가 뭐 일을 좀 힘든 일을 하니까 아마 거기에 뭐 중량물이 해갖고 그리고 뭐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약만 먹고 나면은 좀 통증이 줄어들고 또 약 기운 떨어지면은 통증이 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제가 한 50대 초반에는 수술할 그 당시에 시기가 됐는데 너무 젊으니까 수술을 하면 조금 너무 이게 길게 간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약 먹고 버틸수록 있는 대로 버티고 그리고 60대 중반 되면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거든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무릎요? 많이 좋습니다. 한쪽은 6개월 되셨고, 그죠? 한쪽은 예. 2달 조금 안 됐고. 예. 2달 조금 안 된 건 아직 좀 마음에 잘 때 좀 아프실 거고. 예. 6개월쯤 된 건 이제 많이 가볍고, 이제 이제 뭐 많이 가보있고 예. 정상 활동하는데 지장 없이. 지장 없고. 아주 좋습니다. 수술하고 3개월까지는 통증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혹시나 감염이 있을까봐 피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피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고, 엑스레이도 아주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누워서 각도 한번 볼게요. 한번 누워보십시오. 그리고 잘 펴지고 구부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흔들리는 느낌은 없으세요? 흔들리는 느낌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흔들림은 없고, 예, 그죠? 예. 내리막길 내려갈 때, 오르막길 올라갈 때 이럴 때 약간 조금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근육이 잘 잡아줘야지 그런 느낌이 잘 없어지니까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아버님.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칠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 노동자이십니다. 조선소 노동자인데 앉아서 용접을 하셔야 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특히 용접 같은 경우는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릎 통증이 심해서 생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측에 심한 관절염이 있어서 로봇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고 지금 수술 후 3개월 됐는데 아주 잘 걸어 다니고 일도 잘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남자분들이라든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 관절의 인대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측이 많이 따르신 분들은 여기 있는 내측 측부 인대가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법으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내측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치환한 후에 예전 방식은 인대를
이렇게 칼로 조금씩 늘려주면서 밸런싱 맞춰서 수술했는데 최근에 나온 인공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구 자체를 0.5도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인공 관절 수명이라든지 수술 후 통증, 재활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재활 치료를 받는 칠한 씨. 재활의 첫 단계는 수술 부위에 회복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깊은 조직까지 에너지를 전달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수술 후 부종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재활의 마지막은 관절 움직임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CPM 장비는 무릎을 일정한 각도로 천천히 반복해 움직이며 관절이 곧지 않도록 돕는데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기억시키는 이 과정은 다시 걷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입니다. 수술 후 3개월까지는 밤에 잘 때 야간통이 없게 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게 최고의 치료가 되겠고 3개월이 지나면 약을 끊어도 약을 먹지 않아도 통증이 많이 없습니다. 다만 무릎이 너무 무겁습니다. 3개월 동안 무릎을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무릎 관절 주위의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릎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것을 좋게 해주는 게 물리치료고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처음 한 달까지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는 각도 운동에 중심을 줬다고 하면 한 달 이후에는 무릎 주위 관절을 풀어주고 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지 무릎 관절 잘 쓸 수 있겠고 무릎 관절의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야지 무릎 인공 관절로 이렇게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마디로 오른쪽은 전혀 안 아프고 7개월 됐는데도 아예 전혀 안 아픕니다. 생활하는 아무 지장 없고요. 왼쪽은 이제 뭐 50일 정도 됐으니까 밤에 이제 통증은 좀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은 오른쪽처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산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제 목표가 이거 다 나으면은 우리 가족하고 한라산을 아직 못 가봤거든요. 한라산 거기 가는 게 목표입니다.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도 효과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주로 인공관절을 많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인공관절에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수술 후에 수명이 어떻게 되나, 인공관절을 얼마나 쓸 수 있나, 이게 제일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상으로는 전 치환 수술을 했을 때는 20년 이상, 반치환 수술은 15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이때까지는 저희가 로봇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나온 데이터는 로봇으로 수술을 하면 정확한 인대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뼈의 절삭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 연장, 인공관절 수명 연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수술할 때 피부 절개라든지 뼈 절삭량도 아주 작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라든지 재활에 있어서 아주 예전 수술보다 더 획기적인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규칙적인 재활과 운동, 체중 관리와 생활 습관의 변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무릎의 건강을 지켜내지 않을까요? 통증에 멈춰섰던 일상에서 다시 움직이는 삶으로 무릎을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